지난번의 한자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가나와 로마자를 알아봅니다. 가나는 우리 한글과 같이 소리 글자, 표음 문자이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24 기본 자모를 바탕으로 자음과 모음이 만나 이루어진 글자이므로 음소 문자이지만 가나는 50음도의 아행, 야행, 와행 외에는 이미 자음 성분이 들어있는 음절 문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본 음절은 50음도에 나오는 글자들이고 우리의 기본 음절은 14자음과 10모음이 만들어낸 140글자입니다. 좀 자세히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단모음으로 우리가 2대1쯤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우수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가나도 옛날에는 체계가 복잡했다고 하고 우리도 훈민정음 시대의 체계가 복잡한 것으로 보아서 시대가 흐를수록 단순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에 발음의 구별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냐 어이냐 하며 확인을 하지요. 이것도 그 현상의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복모음은 우리는 음소문자이기 때문에 모음과 모음을 합쳐서 만들고 가나는 음절문자이기 때문에 자음이 들어있는 글자에 모음행을 덧붙여서 만들지요. 그리고 특별한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의 티읕과 치읓이 한 행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다테토는 티읕, 지츠는 치읓. 그래서 외국어 표기가 곤란해 보입니다. 가나는 기본적으로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받침이 없어 보이지만 받침에 해당하는 표기가 있습니다. 닫힌 소리, 기역, 디귿, 비읍 받침에 해당하는 작은 쯔, 열린 소리, 이응, 니은, 미음 받침에 해당하는 응이 그것입니다. 어렸을 때 시멘트를 세멘토라고 하는 일본 발음을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나마 공부를 하고 나서 다교에 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를 새로 쓴 것은 원어 발음보다는 철자에 준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백신 중에 모더나를 일본에서는 모데르나라고 하는데 이것도 타행의 특징 때문인지 아니면 철자대로 읽는다는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타행 다음으로 특징 있는 것이 하행과 라행입니다. 우리의 비읍, 피읍은 같은 양순음인 미음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는데 일본의 마, 파행은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하행에 기호를 붙여서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가나가 만들어지는 것과 발음의 변천 역사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하행의 발음이 오늘날과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묵음화할 때가 있는 우리 히읗과 달리 일본의 하행은 어중이나 어말에서도 묵음화하지 않습니다. 지인 중에 다히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내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않더라. 다이로라고 많이 하더라. 라행은 우리의 리을로
리을 받침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서인지 설치금 L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L과 R의 구분이 있는 외국어를 가나로 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받침에 해당하는 초금과 발음을 한 낱말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닫힌 소리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을 표기하는 작은 쯔, 각기, 각, 기역 소리, 캇도, 캇, 디귿 소리, 갑바, 갑, 비읍 소리. 뒷소리의 조음점에 따라 달라지지요. 열린 소리 이응, 니은, 미음은 응으로 표기하고 마찬가지로 뒷소리의 조음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상, 이응 소리, 산도, 산, 니은 소리, 삼보, 삼, 미음 소리. 한 글자로 세 가지 소리를 내는 경제적인 표기 체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지요. 예를 들어 삼보, 우리는 산보, 니은 소리를 제대로 내야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응은 당연하지만 작은 쯔도 길이를 제대로 내야 합니다. 각기, 갓도, 갑바 하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이 길이를 학구 박이라고 하는데 이중모음 표기에 쓰이는 작은 야유요 등을 제외한 모든 글자와 표기는 일정한 길이로 소리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악기는 각기, 삼박인데 작은 쯔를 우리 받침처럼 생각해서 소리 내면 각기, 이박이 되어 아귀라는 뜻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작은 쯔는 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뒷소리에 따라 작은 쯔로 바뀌기도 하고 원래대로 각구, 쿠 소리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또한 어말에 올 때에도 각구로서 본래의 소리가 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한 박의 길이를 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는 음절 문자라고 했는데 음절이란 모음을 중심으로 한 소리의 덩이이기 때문에 작은 쯔나 응은 특수박으로서 음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본어 공부 초기에 응이 이응, 니은, 미음 받침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말에 오는 응은 이응일까, 니은일까, 미음일까? 일본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질문 자체가 의아하다고 갸우뚱했습니다. 일본 사람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는 것이지요. 셋 다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미음 소리로 마무리한다더군요. 입을 다무는 것이 단정해 보이기 때문이랍니다. 초금 작은 쯔와 발음 응 이외에 또 하나 특수박이 있습니다.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장음입니다. 우리도 장음으로 발음해야 하는 낱말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현대로 내려오면서 점점 그 구별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장음을 아예 모음이나 줄 표시로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표기 차이 때문에 장음이 있는 일본어의 한글 표기가
원음에서 멀어집니다. 전에는 오사카라고 쓴 적도 있지만 우리는 장음을 표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사카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이 오사카를 오사카로 쓴 적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외국어는 된소리로 쓰지 말라는 원칙을 세워 이제는 모두 오사카로 쓰지만 들어보면 카와 까의 중간쯤 발음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일본 발음에는 거센소리와 된소리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사소리는 일본의 청음에 비해 조금 부드러운 소리이고 일본의 타금, 점 2개 붙어있는 타금은 우리의 예사소리보다 더 부드러운 소리로 유성음입니다. 우리는 유성음 표기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예사소리로 쓰지만 모음이나 유성 받침 뒤에 올 때 유성음으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어는 발음 자체가 까다로운 것도 있고 박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은 고저 액센트입니다. 하, 시, 두 음절로 된 낱말, 젓가락, 다리, 가장자리 이 세 낱말은 고저 액센트로 구별이 됩니다. 하시는 젓가락이고 하시는 다리나 가장자리인데 이 다리와 가장자리는 조사를 만날 때에 또 달라집니다. 다리는 하싱아 조사가 내려오고 가장자리는 하싱아 올라간 상태에서 마무리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액센트만 듣고도 어떤 하시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에 해당하는 로마자 표기를 알아봅니다. 근대에 일본에 와서 살던 미국인 해본이 만든 해본식과 일본 학자가 만든 일본식이 있고 이 둘을 바탕으로 나라에서 발표한 표기법, 훈령식이 있습니다. 해본식은 영어의 발음을 바탕으로 어학적 표기를 채용한 것이고 일본식은 규칙성을 중요시하여 만든 것이고 훈령식은 둘을 합쳤다고는 하지만 일본식을 많이 채택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훈령식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간판이나 도로 표지판에 보면 해본식으로 쓴 것이 많고 디지털화하는 입력 방법으로는 일본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글자 체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